자, 현역가왕 3 결승 1차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뭐 이거 방송을 하기도 전부터 제가 원치 않았던 예상들이 적중을 하게 되면서 최악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아마 이 책임은 제작진에게 엄청난 비판으로 지게 되는 상황이 놓여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한 명의 탈락자 때문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금 논란거리가 쏟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대망의 결승전이지만 최악의 결승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4,000점의 배점이 있었죠. 현장 점수 1,200점, 그리고 차후에 문자 투표 총 1,200점, 뭐 실시간 문자 투표 뭐 다 소용없습니다. 왜? 이건 결승 2차전을 진출했을 때 중요한 지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급작스럽게 발표가 된 아다시피 이 하위 3명 방출 후보, 그리고 제가 예측해드렸던 대로 1명에서 2명의 탈락자가 나올 거라 했지만 그마저도 2명이 아닌 1명이 나오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금잔디 씨가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신이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과한 비음, 뭐 굵은 비브라토, 여기에 대한 비판 많이 받았다라고 하니까 작곡가는 그냥 개인의 의견이다. 난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한다.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이런 응원을 받고 금잔디 씨가 신곡을 불렀습니다. 노래에 대한 평가는 반응이 괜찮았어요. 뭐 대부분의 채팅창의 내용을 보면 잘 어울린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올드한 창법이라는 거는 배제를 할 수가 없었죠. 서주경 씨가 역시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50대가 넘은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 40대 초반의 느낌으로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공감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서른도 마스터는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잔디 씨가 상당한 고득점을 받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결과는 564점밖에 되지 않았다. 왜냐면 이번 결승 1차전 때는요, 악평과 혹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옆에 작곡가들이 다 같이 앉아있잖아요. 만약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까게 되면 작곡가의 노래를 같이 까게 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신곡 미션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평가는 칭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이렇게 박하게 나오는 거죠. 작곡가는 37점을 받았지만 연예인 점수가 527점으로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거의 꼴등에 가까운 점수를 초반에 받았다. 뭐 관객평가단 330점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결과가 나중에 흘러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온 게 홍자 씨입니다. 컨디션이 조금만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 홍자 씨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제작을 하겠지만, 홍자 씨가 이 많은 가수들과 많은 이 마스터단이 아쉬워했습니다. 옛날보다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똑같은 창법과 이 성대 결절에 의심되는 목소리 상태, 이런 것들이 홍자 씨가 왜 계속해서 상위권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생존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요번 노래는 홍자 씨와 잘 어울리는 건 전 팩트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홍자 씨가 미운 게 아니다, 목소리 상태가 안 좋다, 몸 상태가 탈락 사유가 될 것 같다, 노래가 좋은데 와닿질 않는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고음 부분에서도 홍자 씨가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평가는 좋았어요. 서주경 마스터가 본인하고 잘 맞은 곡을 받은 것 같다, 발음도 좋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 평가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음을 지른 건 좀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웠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홍자 씨가 작곡가에게 서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지만 점수는 생각보다 뭐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616점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관객평가단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곡가의 점수는 금잔디 씨보다 낮았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그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616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김태현 양이었죠. 김태현 양의 노래가 고고고였는데 채팅창 반응은 뭐 반반 나뉘었습니다. 노래는 별론데 김태현 양이 캐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박구윤 씨가 만든 이 노래가 그렇게 임팩트가 크다라고 보기 어려웠는데 이걸 김태현 양이 자기 스타일로 잘 풀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받은 점수가 연예인 판정단이 618점, 작곡가 점수가 39점으로 657점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본다면 딱 중간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강현 씨가 상당한 선방을 했죠. 노래 스타일도 창법도 너무나 찰떡인 노래를 들고 나와서 부르다 보니 춤이랑 노래가 너무 딱 맞춤이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귀를 때려주는 임팩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점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688점을 받으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강현 씨가 1등이었어요. 작곡가 점수는 역시나 금잔디 씨보다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평가가 652점을 받으면서 강현 씨가 상당한 선방을 한다. 그래서 강현 씨가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솔지의 무대였다. 어우소리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이 노래도 솔지 씨가 정말 잘 불렀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래가 잘 어울리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1, 2절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외우지? 그만큼 노래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을 내려놓고 부른 노래가 결국에는 굉장한 고득점을 이끌어냅니다. 연예인 평가단의 점수가 727점, 작곡가가 38점, 765점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 관객평가단에서는 많은 공감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등장한 게 오늘 논란의 주인공인 바로 빈예서 양입니다. 그동안 항상 묵직한 노래만 불러서 이 신곡을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빈예서 양이 이런 신곡을 선택을 했을까? 앞에 본인의 심경을 말을 했습니다. 묵직한 노래는 뭘 얘기하죠? 정통 트로트를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정통 트로트를 부르면 많은 꺾기와 기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인의 장점입니다. 장점. 빈예서 양이 가장 잘하는 장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마스터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번 비판하고 혹평하고 악평하고 낮은 점수를 줬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비슷한 노래를 고를 수 있을까요? 저는 고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빈예서 양은 제 생각이지만 이수연 양의 신곡을 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원래대로였다면.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 마스터단의 이때까지의 혹평 때문에 빈예서 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랩도 해버리고 하지만 마스터단의 표정이 시작부터 안 좋습니다. 노래 앞부분이 음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빈예서 양에게는 사실 고음 파트가 딱 맞는데 뭐 아주 엄청난 고음 파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빈예서 양의 목소리 톤 자체가 특히 어린아이가 저음을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이 너무 낮지 않냐라는 말이 이미 마스터석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빈예서 양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지만 이미 이때부터 판정단들의 표정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빈예서 양이 이제 노래 후렴 부분으로 쭉 가는데 윤일상 작곡가가 핵심을 찔러요. 노래가 잘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예서 양이 어찌됐건 열창을 하지만 마스터들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터단이 내렸던 특히 주현미 마스터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던 그 기교 때문에 빈예서 양이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자, 결국에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야, 이거 노래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채팅창에서도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보면서 불안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빈예서 양이 후렴 부분에서 빵 질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앞에가 워낙 음이 낮고 랩이 많고 하다 보니 이 고음 부분이 조금은 빈예서 양에게 뭔가 찰떡처럼 소화된다라는 느낌보단 노래하고 딱 붙는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빈예서 양의 실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래 선곡 자체가 사실 좀 잘 안 맞았다. 본인도 노래를 끝내고 나서 엄청나게 흡족해하기보다는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 컸습니다. 저음에서 노래 자체가 잘 안 들렸다. 도입부가 너무 낮았다. 거의 목소리가 안 들렸다. 이미 이런 흐름부터가 빈예서 양의 이 악몽이 어떤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오죽했으면 이수연 양도 저음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상 작곡가도 너무 아쉽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죠? 노래가 끝나고 나서 받은 빈예서 양의 점수는 충격적인 점수였습니다. 557점. 작곡가는 34점, 연예인 판정단은 557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다들 점수가 너무 안 나왔다. 너무 낮은 점수다. 작곡가도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6위였던 빈예서 양이 결국 나중에는 어디까지 떨어지게 됩니까? 10등까지 떨어지게 돼버리고 맙니다. 물론 홍재윤 씨가 노래를 워낙 잘했고 구수경 씨도 노래를 워낙 잘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지만 자, 지금부터는 빈예서 양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빈예서 양의 이 노래 결과 순위가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게 됩니까? 사실 이수연 양도 열창을 했지만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 이 주현미 마스터가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이번 무대가 놀랍다라고 했지만 실제 이수연 양의 점수는 571점밖에 안 됩니다. 이 연예인 점수가 532점밖에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제가 말씀드렸던 10대 가수들의 순위가 하순위로 떨어진다라는 이 증언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최종 이제 방출 후보 하위 3명이 딱 골라지는데 여기에 이수연, 빈예서 두 사람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1차 이 결과를 보면 홍자 씨가 7위, 8위에 이수연, 9위에 금잔디, 10위에 빈예서가 위치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황당하죠? 시청률은 다 끌어올려놨지만 갑자기 결승전에 와서 1차전에 탈락자를 만드는 룰을 만들더니 8위에는 이수연, 10위에는 빈예서를 놨다. 심지어 1등과의 점수차가 296점 차. 이거는 아예 뒤집을 수가 없는 정말 그냥 탈락해라. 이런 의미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세 사람의 방출 위기, 적신호가 켜졌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들 중에서 최종 7위는 홍자, 이수연 두 사람의 공동 7위라는. 자, 이거 나중에 들을 말씀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차라리 7, 8위가 정해졌으면 모를까. 어차피 한 명 탈락이라고 한다면. 근데 공동 7위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두 사람이 결승 2차전에 직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남게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금잔디 씨와 빈예서 양이 남게 된다. 저는 이때 이미 예감을 좀 했습니다. 이건 사실 빈예서 떨국이구나. 이러려고 룰을 만들었다라는 의혹이 사실상 들어맞는구나. 결국에는 이들을 누가 투표를 합니까? 아시겠지만 대국민 투표가 아닌 관객평가단의 투표로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의혹이 있어요. 현장에 만약에 다른 가수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다른 가수의 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빈예서 양과 라이벌이 된다라는 팬덤의 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빈예서 양에게 투표를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금잔디 씨에게 몰리게 되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빈예서 양은 2년 뒤에 재출연한다고 해도 17살밖에 안 된다. 그러니 나이가 더 많은 금잔디 씨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213명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금잔디 씨가 또 추가 합격을 또 추가 합격을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빈예서 양이 제 예상대로 결국 최종 탈락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명백히 이건 마스터들과 제작진의 어찌 본다면 전략적 선택이다. 오열 사태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고 나아가선 문자 투표 때의 화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세상에 100%는 없다지만 99%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 빈예서 양이 9위로라도 올라갔잖아요. 탑3까지는 무조건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첫 장에서 보여드리면 이번 대국민 응원투표 9주차에서 역시나 홍지윤 씨가 1등을 했지만 빈예서 양이 2등을 차지했고요. 강희연 씨가 3등, 이수연 양이 4등, 김태현 양은 탑7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빈예서 양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신곡 음원 스트리밍 점수와 대국민 투표 점수와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하면 이거 탑3 안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1등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준결승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하지만 이미 빈예서라는 시청률을 맛본 제작진입니다. 어차피 빈예서 양이 있든 없든 본인들 생각에는 생방송 마지막 방송은 본다 이거죠. 그러니 이건 빈예서 떨구기, 빈예서 팽당했다 이런 표현이 저는 너무나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예서 양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요.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많이 성장한 본인을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글쎄요. 이러니 빈예서 양의 아버님이 아마 이날 생방송 녹화가 끝나고 나서 처참한 심경을 내비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빈예서 양이 실수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지만 정말 빈예서 양이 10명 중에 갑자기 탈락할 한 명이었느냐, 빈예서 양보다 노래를 못하는 가수가 정말 한 명도 없었느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어찌 본다면 미스트롯 때의 악몽이 재현됐다. 또다시 국민들에게 픽을 받은 가수가 탈락하는 사태가 또다시 벌어졌다. 똑같잖아요. 그냥 준결승이냐 결승전이냐 차이일 뿐입니다. 정말 이건 제작진과 마스터단이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아마 여기에 대한 논란거리는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조 증상이 이미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지연 씨와 솔지가 정면으로 격돌을 했다. 자, 둘 중에 한 명은 패배를 하고 방출 후보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울면 안 돼. 현역가왕3 차지연과 솔지 사생결단 눈물을 꼭 참은 무대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지연 씨가 먼저 결승 1차전 무대에 오르기 전에 대기실에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어 너무 영광이었다 라는 말도 갑자기 꺼내고요. 특히 차지연 씨는 작곡가 안예은 씨로부터 신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아들이 등장하여 엄마는 100만 불짜리 라는 고백을 듣고 눈물도 쏟게 됩니다. 결국
안예은 씨에게 신곡을 받은 차지현 씨의 무대와 솔지 씨가 무려 윤일상 작곡가에게 받은 신곡으로 대결을 펼치며 아모르 파티의 김연자를 오마주한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하여 고음 폭발과 격렬한 헤드뱅잉 퍼포먼스까지. 마스터들이 이 곡을 대한민국에서 소화하는 사람이 솔지와 김연자 두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제2의 아모르 파티가 될 것이다. 이미 극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미 시작도 전부터 어떤 느낌이죠? 이 두 사람 엄청나게 고득점을 받겠구나. 역시나 린 씨가 뿌듯하게 웃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린 마스터가 너무 좋아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이죠. 각각 다른 장르에서 왔고 둘 다 마스터에게 후한 점수를 받고, 그래도 솔지 씨는 복면가왕 1등과 많은 분들에게 논란 없는 노래 실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홍지윤, 구수경 두 사람처럼 솔지 씨 같은 경우 특히 가창력 부분에서 비판을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솔지 씨가 막강한데, 사실 이것과는 또 정반대로 차지현 씨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지현 씨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투표의 순위만 찾아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흐름으로 본다면 차지현 씨가 위태로워야 정상인데 이 두 사람의 맞대결 결과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말았다. 솔지 씨가 제2의 아모르 파티를 예고하면서 굉장한 퍼포먼스와 미친 존재감을 보이겠다. 차지현 씨가 굉장히 차분한 노래를 부르겠다. 두 사람이 전혀 정반대의 무대를 펼치겠다라는 걸 이미 시작도 전부터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현역가왕의 1차전은요. 논란의 가수와 아닌 가수들의 어떤 향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3명의 방출 후보와 탈락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누가 떨어졌든 간에 논란거리가 있는 가수들이 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논란거리가 있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승전 방송을 앞두고 몇몇 참가자들의 불법 응원 투표 동료가 문제되고 있다. 참가자를 팬의 마음이라는 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방송이 나가기도 전부터 투표 번호와 경선 룰, 방송 내용이 스포일러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쏟아온 참가자들의 노력을 스포로 만드는 동시에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진정한 국가대표 선발을 바래왔던 시청자들의 진심을 외면하는 행동이다. 특히 방송을 스포일러 하면서까지 행해지고 있는 사전투표 동료와 관련하여 경연에 공정하게 임하고 있는 여타 참가자들이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공정한 오디션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사전투표 동료를 했어? 그러면 불법 응원투표는 또 무슨 말이지? 방송을 스포일러 했다면 무슨 내용일까? 자, 이때까지 방청 증언은요, 전 시리즈에 걸쳐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붙은 타이틀이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불법 응원투표 경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불법 응원투표. 그러니까 여기 안에 방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굉장히 좀 성적이 좋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실시간 문자투표 응원을 할 리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내 가수가 성적이 안 좋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미 이 사태를 알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증거 자료를 통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좀 논외긴 한데 이미 불법 응원 투표는 뭐냐? 이거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다. 현역 강황 2 때도 모 참가자 투표권이 없는 방청권 팬카페 나눔 논란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현역 강황 2 신유 이 방청권 논란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특혜 논란, 팬카페 결승 스포, 방청권 논란까지. 이때 엄청나게 언론 기사가 빗발쳤거든요. 자, 이걸 보고 일각에서는 지금 뭐 제작진에서 굳이 그냥 크게 화제화 시킬 필요가 없는 단계인데 저렇게까지 일부러 지금 사태를 키워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랑 직접 연관관계 증거가 없으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 법적 문제가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독려하고 불법 응원투표를 하고 방송 내용을 스포일러한 참가자는 자진하차 권유까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대체 왜 누가 이런 걸 했을까? 말이 많습니다. 개인이 그냥 게시물을 쓴 거를 이거 드립치며 거짓말한 거 아니야? 기사까지 나왔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시청률 때문에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미 팬카페에서는 내 가수의 투표 번호가 뭔지 스포일러 하면 큰일 난다라는 단속 당부하는 말들도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팬카페에서 나온 얘기는 맞는가?